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입으로 찾아왔습니다. 뭐 숨 한 번 쉬고 바로 찾아 물 한 모금 마실래 했더니. 네. 아무튼 그래서 자세한 내용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설명드린 대로 이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가 네네. 이제 잠깐 하루 우연찮게 네. 같이 밤을 보내고 네. 다시 헤어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래도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여자랑 좀 손을 잡거나 약간 네. 썸을 타거나 뭐 네. 약간 요래주기를 바랬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그러지 않더라고. 냉정하게 그냥 싹 헤어지고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별로였어요. 그게 맞아요. 저도 그게 참 마음 아팠는데 네. 만약에 안 그랬으면 얘가 더 나은 인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남자애가. 네. 그래서 더 나은 인간이 돼서 다음 달쯤에 만나면 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나는 다다음 달에도 얘가 나아질 것 같진 않아. 남자애가 똑같을 것 같아. 그럼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랄까 이거 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뭐 한번 찾아봤는데 네. 대부분 그 느껴진 제 감상은 이미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이 네. 그래 우리가 가정을 꾸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못다 이룬 그런 꿈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시점이던데 저는 어려서 네. 이게 미래 시점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니? 나는 그런 질문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약간 시점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젊은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식이 있으면서 일단 이미 이혼한 사람이 네. 주인공이니까 나이대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저 개인적인 요즘에 고민이기도 하고 네. 결혼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40%거든요. 네. 결혼을 하면 둘 중 하나는 막말로 이야기하면 둘 중 하나는 이혼을 한다는 건데 네. 이혼하는 이제 가정을 보여주잖아요. 네. 이게 뭐랄까 뭐 특수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너무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나한테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알면서도 이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가정을 꾸릴 용기가 있나? 준비가 돼 있냐? 스스로한테 되게 질문을 해보게 되고. 되게 네. 에센스를 딱 캐치해서 혼자 생각을 깊게 했구나. 그래요? 이거는 약간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건 약간 에센스가 벗어났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대사가 있잖아요. 이게 핵심 이 대사로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 이거를 시나리오 한 장 쓰고 시작했다고 해서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사회적인 그런 뭐랄까 자기가 위치, 목표했던 걸 이루지 못한 어른들의 에 대한 막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좀 집중되는데 난 좀 다르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저는 그게 다르지 않다고 네, 뭐 생각하거든요. 둘다 왜냐하면 맞아요.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저는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여러분들 이제 영화 얘기를 안 하게 스스로 스스로 좀 걱정이 되는 걱정까지는 아니고 난 갑자기 그냥 네. 의자 책상 만들면서 살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되고 싶은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가, 네.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러다가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1초도 안 했던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하지만 난 이걸 하고 싶었어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정말 사랑해서 같이 살던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일, 사랑, 내가 나의 꿈 이게 다 따로따로였는데 예전에는. 네. 지금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네. 뭔가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네. 거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결국은 일을 쫓을 것이냐 사람을 쫓을 것이냐 명예냐 직업이냐 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잘하는 걸 해야 되냐 뭐 막 이걸 다 쪼개는 보면 다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살 것인가 행복하게 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른다. 네. 모든 삶의 문제인데 네. 그걸 이제 탁 집어준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나 혹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들의 몇몇 분이 계신데 특히 아시아에 네. 제가 좋아하는 누구? 허우 샤오시엔이라는 대만 감독님이 있고 네. 처음 들어본다. 네. 있어요. 얼마 전에 석이라는 배우와 자객 서분낭이라는 영화를 찍은. 난 홍콩 영화 안 보니까. 네. 대만이라니까. 홍콩이랑 달라. 아, 그래? 어쨌든. 네, 완전 달라요. 중국말 비슷하게 나오는 건 안 보니까. 그 대만은 중국어도 다르다던데. 다르죠. 조금 달라요. 네. 근데 그분, 혹은 그리고 얼마, 이렇게 돌아가신 감독 중에 또 대만 분이네. 에드워드 양, 뭐 이런 네. 분도 있고. 한국 감독 없습니까? 한국 감독님 중에 이창동 감독님?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윤가은 감독?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국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뭐 네. 홍콩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많겠죠. 뭐 다르덴 형제 네. 영화 뭐 많은데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뭐 마틴 스코세지 아니면 막 장르 영화 굉장히 잘 찍는 감독들 많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좀 존경할 만한 영화를 가치 있게 만드는 영화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네. 공통점이 있는 감독님들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감독님들인데 네. 그들 영화는 장르가 딱 하나예요, 그냥. 다 하는 말도 똑같고 스타일도 일상이야, 똑같. 일상? 일상이라고 하면 이걸 막 다큐멘터리처럼 찍었나? 뭐 네. 이렇게 착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아름답게 찍어요. 네. 이거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절대 찍을 수 없는 컷들을 찍을 때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게 찍는데 그냥 그게 하는 말이 네. 나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야. Life goes on. 그냥 이 말을 계속 저한테 반복 주입하는 것 같은 감독님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수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Life goes on. 이런 느낌을 주는 감독님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는 사실 그게 영화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우아하고, 네. 그러면서 그럴 수 가장 있죠. 강렬한 네.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네. 나는- 재미를 못 줄 수는 있으나. 나는 2시간 동안 재밌고 싶거든. 딱 들어가서는 요이 땅 그렇죠. 해가지고 네. 쫄깃쫄깃하게 딱 재밌게 네. 쌈박하게 해피하게 딱 나오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들어가서 뭔가 생각을 길게 하고 뭐 이런 것도 가끔씩 좋기는 한데 네. 그거에 막 가슴 설레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화라는 매체가 의도했는지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뭐랄까 사명 아닌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닌가 지금 사회 안에서. 왜냐하면 한 영화를 잘 만든다고 한 영화가 공감을 얻으면 1000만 명이 보잖아요. 대한민국은 5분의 1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잖아요. 근데 이 경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좀 약간 부여되면서 영화를 만드는 아니면 영화의 종류가 좀 다양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헐리우드에서 옛날부터 계속 해피엔딩으로 엔딩을 만들어 왔잖아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결말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해피엔딩은 네. 이게 좀 더 확장이 된다 그러면 네. 라이프 고즈온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네. 영화 좋다. 그렇죠. 고레다 히로카즈 맞아요. 영화 감독의 그 영화가 저는 사실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네. BGM 없는 영화 힘들어하거든요. 네. 네, 네. 이 영화에 음악 3번 나와요. 네. 그걸 세 보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 3번 나오는데 네. 뭐 하여튼 이렇게 그냥 적막한 영화를 네. 좋아하면 네. 뭐 그 나름대로 또 이제 맛이 있으니까. 그 아까 뭐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딱히 추천하진 않거든요. 저 주위에 그냥 정말 쉽게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뭐 요즘에 뭐 그저 볼만한 거 없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화는 그냥 재밌는 영화. 그냥 내 돈을 내고 갔을 때 시간 영화라는 그 목적 외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는 영화를 보통 얘기하니까 좀 추천하지 않고 또 괜히 추천했다가 난 이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별로던데? 라는 말에 대해서 항변하고 싶지도 않아요. 평생 모른 채로 살다 죽어라.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겠다, 뭐 이런 거야.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네. 이런 영화도 즐기는 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되게 공감하는 반대. 어느 순간 배 감독님이 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야, 난 요즘에 재미없는 영화가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했어요. 그게 저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인데. 내가 그랬어? 몇 년 전이네. 네, 뭐 심지어 뭐 저희가 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막 엄청 까기도 하고, 막 엄청 욕하기도 하고, 또 막 상처를 보내기도 하고, 아니 뭐 기대보다 별로야라고 얘기를 하긴 한데 문제는 돈 내고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는 거죠. 그래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네. 요즘에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나서 네. 네. 일주일에 2편씩 꼬박꼬박 보니까 네. 영화 본 편수가 꽤 늘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지난 한 12년, 3년 네. 동안은 거의 영화를 뭐 띄엄띄엄 막 몇 개월에 한 개씩 뭐 이렇게 보는 정도로 연명하다가 네. 네. 지금 영화를 많이 보니까 네. 네. 예전에 제가 영화 많이 볼 때 네. 그때는 뭐 박하사탕이니 뭐 이런 네. 거를 덤덤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영화 보는 편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네. 아주 쫄깃쫄깃하거나 막 케이팝 무비 네. 같은 것만 재밌고 네네. 나머지는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이제 수 요즘에 이거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 영화 보면서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견뎌지기는 하더라고요.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은데, 저도 동일하게 누구나 그렇겠죠. 너무 재밌게 보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도저히 못 견디고, 막 보다 맨날 졸고, 근데 남들은 최고라 그러고, 이 간극에서 오는 비극이 있었거든요. 네. 나도 영화 좋아하는데, 나도 영화에서 엄청난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인데, 나는 왜 남들 최고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이런 감정이 못 느껴지지? 네. 내가 좀 뭔가 문화적 소양이 천박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 오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별로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도 뭐 이렇게 챙겨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영화를 만약에 거기에서도 뭔가 재미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그럼 저는 보니까 다양한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영화를 봤을 때 느껴지는 재미가 또 있더라. 또 심지어 또 너무 또 새로운 영화 보는 게 지칠 때는 그 영화를 또 다시 한번 보면 또 새다른 재미가 있고 네. 이게 뭔가 재밌는 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냥 이런 모든 영화에서 좀 어느 정도 재미를 찾아보게 되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영화 스토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이 스토리가 이런 류의 네. 스토리를 좋아하세요? 저요.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소소하게 계속 쭉 보여주는. 아니, 저도 힘들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저는 히로카즈 감독 영화를 좋아해요. 제 동기 선배 후배 덤덤한 일상 주구장창 찍거든요. 그거 써가지고. 특징이 있습니까? 써가지고 막 매일 보내고. 형 이거 찍을 건데, 막 찍지 마. 히로카즈 감독이 그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스타일의 영화를 다뤄도 네. 히로카즈 감독은 이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 색다르다 이런 게 있나요? 들으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소재만 딱 들었을 때 이거 되게 자극적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애들 4명을 버리고 떠난 엄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평생 자기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닌 아빠의 이야기, 아빠의 선택. 그리고 이혼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 진지하게 풀면 되게 진지하고 자극적으로 풀면 엄청 자극적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매번 들어가지만 굉장히 덤덤하게. 네. 굉장히 또 우리 옆에서 일어날 법한 그 이야기, 그 화법으로 풀어내니까 네. 여기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스타일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 영화를 두고 보자면. 태풍이 지나가고. 네. 태풍이 지나고 키키키린 배우, 할머니 배우가 뭐 전작 거로도도 나오고 하셨거든요. 네. 거로도라는 시나리오는 키키키린 할머니가 이제 이 영화에서 했던 배역과 비슷한 그 대신 대가족의 엄마예요. 남편은 평생 동네 병원을 했고 네. 의사 아내로 살면서 아들, 딸 다 건사시킨 그 시나리오를 거로도라는 시나리오를 네. 히로카즈 감독이 어머니가 병상에 있을 때 엄마랑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 전까지는 엄마랑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네. 정말 시덥잖은 것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까지 병상에서 많이 한 거죠. 네. 엄마 이거 장아찌는 어떻게 만들어? 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다 적었대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족 얘기를 해야겠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썼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캐릭터를 키키키린이라는 배우가 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영화에 찍는데 키키키린 배우, 할머니 배우가 다시 만나서 아, 이거 굉장히 너의 자전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그 고레데 히로카즈 감독도 누나가 있어요. 이 영화에도 누나가 나오잖아요. 네. 누나가 나와서 대사까지 해요. 네. 넌 우리 가족 얘기를 공공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첫 번째 소설에 그렇게 써고 또 써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 얘기구나. 누나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 우리 가족 얘기 막 써먹고 그러지 말라고. 그게 다 네 거냐고. 그래서 그걸 아예 농담처럼 이번에 누나를 등장시켜서 얘기를 시켜버린 거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보이는 엄마 또 나오고. 심지어 그 아파트 있잖아요. 40년 살았다고 하는 여기서 40년 살 줄 몰랐다 하는 그 아파트. 어릴 때 히로카즈가 살던 아파트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냥 딱 거기서 뭔가 한 거예요. 그냥 여기 가서 딱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그때를 환기시킨 어떤 이야기와 자기가 이때까지 겪은 어머니가 죽고 또 시간이 좀 흘렀으니 다시 돌아봤을 때 남는 소회나 이런 걸로 시나리오를 다시 쓴 거죠. 상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고 느꼈던 거를 그대로 투영하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그대로 좀 나오죠.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되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게 느껴지니 배우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 유품 중에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있냐? 있다. 달라. 안경을 쓰고 나왔어요. 그게 감독님의 돌아가신 어머니 안경이에요.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나와요. 키키키린 배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느껴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진짜가 투영이 되니까. 그걸 보면 윤광 감독도 비슷한 게 자기 자전적인 얘기를 이제 했다. 비슷한 영화를 찍는 유럽 감독도 있어요. 다르덴 형제. 또 이 다르덴 형제도 비슷한 게 원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형제인데 영화를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딜레마를 영화로 찍는데 그럼 스타일이라고 하면 스타일일 수 있는데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아 이런 영화들은 그럼 다 이렇게 찍더라 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잘하는 얘기 이외의 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게 어떻게 찍든 나오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들 윤광감도 그렇게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이 상황에서 너 어떻게 느낄 것 같아? 난 옛날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럼 뭐 그냥 그걸 그냥 잘 담아낼 수 있게만 하면 어떻게 찍어도 상관없다 라는 어떤 태도? 그게 이제 영화를 보면 비슷한 게 느껴지는 거죠. 야, 이렇게 돌아가지고 스타일로 돌아오네. 네, 그럼. 스타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야, 나 놓친 것 같은데. 놓친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럼 잘렸지. 혹시 그러면 그 말에는 동의하세요? 극 중에 보면 엄마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왜 지나간 거에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현재 살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지나간 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냐. 근데 그 말 들으시면서는 어떻게 동감했습니까? 뭔가 내가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면서 뭔가 지나간 일을 되돌리려고 노력을 했던 경우가 내가 꽤 있고 그러면서 스스로 슬퍼지려고 그러고 그랬던 경험이 나도 좀 있긴 있구나. 황대리님 어떠세요? 전 그 대사가 딱히 유독 더 세게 다가온 것 같지 어떻지 않고 않나요? 이게 왜냐하면 키키린 배우가 유난히 뭔가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대사들을 해서 그것들이 크게 거부감 없이 저는 다 다가왔던 것 같은데. 김프로님 저는 그 대사가 후벼팠어요? 후벼판 정도는 아닌데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독 전처에 매달리거나 뭔가 지나간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게 막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현재를 흘려보내는 것 같은 차라리 현재를 노력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내 모습이 저렇다고 공감이 된다기보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팍 들더라고요. 그렇지. 지금 현재를 잘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훨씬 현명한 생각인데. 그렇죠. 글 쓰는 사람이나 뭔가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영감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생활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영감의 원천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겪은 게 힘들고 하면 그게 이제 뭔가로 승화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위화
뭐 이런 소설가들은 네. 현실이 너무 재밌거나 스펙타클하면 글이 안 나온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루틴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래야 이 안에서 내가 상상력이 발휘되고 글이 써진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나간 걸 되돌이키려고 하면서 뭔가를 막 내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뭔가를 막 표현을 하거나 하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그날 하루 사실은 나 혼자 그냥 힘들어한 것 뿐일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진짜로 내가 시간을 쏟아야 하는 눈앞에 놓인 오늘 하루, 그리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노력을 사실은 하는 것이 그만큼의 성과가 없을까봐 다시 도망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가끔 있는데 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하겠어. 그래요. 아니, 그랬다고. 아니,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여러 가지 대사들을 이제 키키키린 그 할머니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할머니. 네, 네. 그 할머니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자기도 워낙 많이 했다고 뻘쭘하다고 느꼈던지 감독이 이 말 되게 멋있던 것 같지 않냐? 막 그치. 이런 일본 사람들은 대목도 나오고. 웃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대목도 나오고 저도 웃었고 뭐 그랬었는데 유난히 자기 경험이 많이 녹아 들어간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더 이상 홈 드라마는 찍지 않겠다. 그래요?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한동안.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영화는 태풍이 지나가고로 다 한 것 같다. 이제 한동안은 집 이야기를, 가족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만큼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좀 좀 과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전달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크게 공감할 수 있었던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했던 대사 중에 저도 기억에 나는 건 이제 행복이라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손에 쥘 수 없다. 되게 뻔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와닿게 해주냐가 그렇죠. 감독이 하는 역할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대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 아까 처음에 계속 얘기했던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 모두가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도 대사로 해버리잖아요. 그 남자 주인공의 아베 히로시가 심지어 고등학생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 찍어가지고 막 돈을 받고 하는데 난 네 같은 어른 안 될 거라고 하니까 아베 히로시가 막 버럭 해가지고 나 뭐 되고 싶은 어른이 다 될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걸 적어놓고 시작한 시나리오인데 이게 얼마나 잘 표현돼야 되겠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너무 또 센스 있게 재밌게도 잘 표현이 되는 걸 봐서 참 좋았고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제목이 사실은 원제는 아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붙인 제목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원제는 이제 바다보다 더 깊이라는 게 원제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렵다. 바다보다 더 깊이였으면 좀 다가오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래 제목이 이랬던 거는 이제 영화 극 중에서도 나오는 이제 등려군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 가사래요. 거기에 이제 바다보다 더 깊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이별 예감이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려군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천밀밀 노래를 불렀던 가수라서 저 들었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찾아보니까 그 가수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가수고. 근데 오히려 뭐랄까 한국 제목으로 크게 많이 바뀐 케이스 중에 괜찮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었고 태풍이 그 뜻은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태풍이 지나가고라고 지은 이유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 아파트 단지의 풀밭은 어째서 그렇게 아름다운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태풍이 몰아친 간밤에 마치 뭔가 크게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를 그려보고 싶었다. 정확히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시내 21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뭐 그 말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게 되고 전혀 이런 거 모를 때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뜻을 다시 반출을 해보니까 뭔가 아베 히로시랑 이루고 있던 이 가정의 큰 사건이 하나 지나간 거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는 큰 사건, 큰 가족들이 전부 다 한번 큰 사건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다룰 법한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라 영화라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는 영화 뜻 그다음에 영화 시점도 이제 태풍이 진짜로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벌써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다 싶었는데 원제가 아닌 거에서 좀 의아했지만 원제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다가오는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마지막 노래가 또 참 좋더라고요. 네, 거의 뭐 주제를 요약하는 노래죠.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다 듣고 있죠. 노래가 끝까지 노래 끝날 때까지
그 극장에서 전부 다 노래 듣고 있더라고요. 여운이 있어요. 네. 사실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노래 한 곡 딱 듣고, 노래 가사에 필 받아가지고, 그냥 시나리오 싹 써가지고, 영화도 딱 찍어, 이거 딱 나온다. 얼마나 로맨틱해요. 행복하죠. 네, 행복하지. 근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 그냥 뭐 전혀 이런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던데,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네. 이 감독에 주어진 재능이 얼마나 참 탐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뭐 하여튼 스타일이 분명한 감독이고, 네, 혹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김프로처럼 영화에 대한 뭐 소양이 깊지 않은 분들은 네. 전작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히 네.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분이니까 네, 맞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현존하는 감독 중에 굉장히 독특하고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정서로 많은 사람들에게 네. 지지를 받는 거장 감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상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충분히 영화적인 문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그렇죠. 막 지루하게 막 그냥 줄창 그 벽에 붙어 있는 파리가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는 맞아요. 감독인 거고, 뭐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거는 영화적 상징도 충분히 다 활용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맨날 입고 다니는 자기 옷이 얼마나 칙칙해요. 맨날 네. 갈색이고 막 절어 있고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엄마의 집에서 이혼한 부인과 자식과 하루를 보내고 나서 그 빨래 옷이 이제 막 장난치고 하면서 다 젖은 다음에 엄마가 아빠의 유품인 옷을 주잖아요. 네. 빳빳하게 달아져 있는 네. 흰색 옷을 딱 입고 다시 걸어가는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젖은 옷은 말리고 있어요. 베란다에서. 그걸 또 그래. 보여줘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희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랄까 변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해주는 부분을 보면서 이 감독이 그냥 그냥 이야기만 풀어가는 감독이 아니라 네. 영화적인 상징성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네. 좀 더 강하게, 어쩔 때는 은유적으로도 표현하는 감독이구나 해서 되게 좋았던. 나는 끝날 네, 때까지 족자가 나올 줄 알았어. 족자? 족자가 나와가지고 대박을 막 맞지 않을까 하면 근데 그게 나왔으면 너무 이렇게 가버리는 그렇지. 건데, 그러니까. 또 적절하게 벼루가 나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벼루로 벼루, 그래서 30만으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다음에 뭐 양육비 안 가주면 안 본다 그러는데, 한 2번, 3번 정도 그래요. 벌 수 있는 그 비용이 경마장에만 안 가면 돼. 경마장에만. 이제 안 가겠지. 그렇지. 성장을 했으니. 그래서 저는 비용도 갈 것 나오고. 같은데. 저는 그런 장면. 아식스 운동화 사진을 딱 가가지고. 미즈노. 긁어가지고. 그 진짜 뻔한 장면인데, 가가지고 돈 모자라니까. 네. 어떡할까, 제가. 근데, 쓱쓱. 여기서 정말 뻔해질 수 있는데, 막 쓱 긁더니 이거, 이거, 불량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캐릭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소소한 매력이 네. 있잖아요. 재밌죠. 보통의 아빠라면 네. 못 사줄 거 아니야. 근데 또 애한테 그 돈- 화내겠지, 막. 그렇지. 근데 그 돈 홀랑 써가지고 또. 응. 해내잖아. 결국 사주거든. 그러니까. 아빠의 능력이. 폼은 잡고 싶고 그런 거지. 네. 뭐 아무튼 장점이 많은 영화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네. 감독은 혹시 네. 이번 영화를 접하셨다면 네. 줄줄이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저도 한번 찾아볼까 싶은 마음이 마음에 좀 들더라고요. 들었다면, 배가동이 추천해주면 좋겠네. 만약에 처음으로 이 영화를 네. 통해가지고 이 그렇지. 감독을 접했다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니까? 걸 보면 좋을까? 제 생각에는 네. 좀 밝은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나마 네. 좀 네. 그래도 그러면 바닷마을 다이어리랑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이건 이제 꼬맹이들 나오는 얘기인데 귀엽거든요. 그리고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처음으로 자기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원작 만화가 연재 중이에요. 아, 그래요? 일본에서. 그래서 단행본으로 꾸준히 나오는 건데, 이제, 아무튼, 여기는, 그리고 일본 영화를 좀 보셨다면, 눈에 익은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배우들이, 내 자매가 나오는 얘기라. 그래서 바닷마을 다이어리와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이걸 봤다. 재밌다. 네. 뭔가 그래도 좀 더 센걸 도전해보고 싶다. 묵직함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 나머지를 그냥 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한번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좀, 김프로가 보기 편한 영화로 좀 해줘. 이건 진짜. 나한테 그러면 극장 지원을 얘기하세요. 2주 동안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 그러니까 요즘에 개봉하는 게 잘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다음 편에 염두하고 있는 것도 또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아. 재밌는 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여자 게스트와 함께 네. 찾아뵙고요. 네. 말씀드린 그 이벤트는
저희가 한 반응을 좀 봐가지고 아, 네.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논의해가지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반응해주시고 뭐 댓글 통해가지고 이것저것 의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